이게 무슨 얘기일까? 함께 보시죠. 광고부터 만나보실게요. 예. 자, 2019년 갓 수확한 충청남도의 우수한 햇곡식 햇과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알밤 공주 알밤, 아삭하고 달콤한 예산 황토사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베인 천안 신고배, 태안의 해풍을 맡고 자란 달콤한 꿀고구마, 뜸부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논에서 수확한 뜸부기쌀, 햅쌀로 만든 부여의 영양 가득 연잎밥까지 다양한 농산물들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2019년 햇과일, 햇곡식은 중간에 다른 유통구조가 없는 직거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농부님들께 보다 정직한 수익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김용민닷컴에서 2019년 충청남도의 햇 특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검찰이 조국 사건 어렵게 진상규명했다. 영장 판사한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고형곤을 비롯한 표창장 위조건 수사했던 검사들은 판사한테 달려가서 비난하고 그 판사를 또 수사하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검사들이 가서 읍소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물론 검찰 수사의 핵심은 아무래도 조국 구속이었죠. 표창장이든 사모펀드든 이번에 유죄수건이든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조국 죽이기예요. 근데 지금 조국을 구속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처음 말하자면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조국을 구속시켜야겠다. 네,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읍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당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이번 수사가 표적 수사, 별건 수사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장 실질심사 때 검사가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이정섭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정섭? 그 방송인 이정섭 씨 아니겠죠? 판사님, 이번 수사가 표적 별건 수사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진 않으셨을 테고. 예. 이어서 유재수 사건은 100명이 붙은 서울중앙지검 개인비리 수사와는 달리 검사 한 명이 시작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진상을 규명한 것. 진상 뭘 규명했는데? 이 아저씨 웃기네. 규명한 진상이 뭐가 있는데요? 정섭이 형. 뭐가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지. 밝혀낸 게 뭐가 있는데? 영장 심사 직전에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었다라고 말한 것을 반박하는 듯 했는데, 이렇게 읍소하니까 말이죠. 검사가 읍소를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범죄 사실을 말하는 순서에서 검찰이 판사에게 하소연하듯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인 건데, 야, 이게 정말 골 때리네요. 실제 동부지검은 별도의 대검 인력 지원을 받지 않고 기존 형사 6부 검사 한 명만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한 변호인은 우리가 법리를 다투면 검찰은 이래서야 사회가 되겠느냐, 이래서야 사회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읍소하는 전략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정은혜비님, 왜 아주 들어누워서 울면서 떼쓰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여러분 장용진의 학익진 올라올 텐데 장용진 기자가 이런 정황 사정을 설명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뭐냐면요, 원래 그 서울 동부지법은 서울 동부지법이 아니라 서울 동부지검 검찰이죠. 서울 동부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요. 실제로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걸 검찰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서울 동부지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구속 수사로 바뀌었는데, 이건 뭐 아니나 봐도 이거는 뭐 보나마나 대검찰청에서 영장 발부하라. 영장 발부받아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영장 청구하라. 이렇게 압박한 것일 수가 있어
보여요. 예. 원래는 이제 사실은 불구속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불구속으로 재판하려고 했는데 불구속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대검찰청 윤석열의 대검찰청 한동훈의 대검찰청으로부터 뭔가 연락을 받고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보니까 말이죠. 이거 대검찰청에서 구속영장 받아내 이렇게 압박을 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부지검에서는 하긴 싫지만 하여간 시켰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판사한테 읍소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서게 됩니다. 정말 참 우스울 노릇이죠. 아니 구속할 사안이 아니면 구속 안 하면 되지. 왜 구속하라고 억지로 겁박을 하고 으름장을 놓습니까? 근데 또 저 판사들이 말이죠. 검사 집단의 그 전방위적인 압박 때문에 결국에는 뭐 나중에 뭐 죄질이 나쁘다느니 말도 안 되는 아니 영장실질심사의 판사는 이 사람이 구속을 해야 하는지 구속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구속 여부는 유무죄와 달라요. 이 사람에 대해서 묶어놓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온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죄질이 어떻고 뭐 무슨 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영장 판사가 합니까? 근데 했단 말이죠. 검찰의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내놓은 청구한 영장은 이건 너무나 부실하다.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 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이니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인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꼽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좌희정, 우광재로 분류했을 정도로 노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측근, 차기 주자로도 거론되던 정치인이었지만 강원지사에 당선되고 얼마 후인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면서 지사직을 상실합니다. 이뿐 아니라 2015년 4월에도 그는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죠. 피선거권이 박탈된 그의 정치 날개가 꺾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그의 복권 결정을 내린 데에는 분명 여권 입장에서 내년 총선과 그 이후 대선을 바라본 정치적 결정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친문 핵심, 차기 주자로 유력했던 대통령의 페르소나, 조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렸던 김경수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했지만 곧 다시 재구속될 위기에 있고 친노였지만 비문이었던 안희정 지사, 차기 주자로 거론됐던 그는 구속 이후 정치적 날개가 완전히 꺾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남아있는 인사들, 그리고 청와대에 몸담았던 인사들 면면을 보면 최근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등 검찰의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른바 친노, 친문 핵심 측근 중심으로 차기 권력을 세팅하기는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외곽에서 호시탐탐 상황을 지켜볼 것 같은 유시민 이사장도 조국 사태로 정치적 수명이 다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상황이라면 차기 민주당의 권력 지도는 이낙연 총리를 향해 가거나 완전 비문인 이재명 지사 등 현 친문 권력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를 지켜만 보고 있으리 만무한 상황에서 차기 대권 후보군을 폭넓게 다지는 차원에서 이광재 지사의 복권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번 총선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후 치러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가 향후 대권을 가는 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번 복권 과정에서 있게 되는 정치적 함의를 다 함께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특사에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인사가 2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해서 징역 3년형을 받았던 한상균 전 위원장, 그는 복역하던 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형 집행을 종료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별 사면의 대상에까지 포함이 된다니.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이라 설명했지만 누가 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 핵심 지지층의 표가 절실한 상황에서 내린 정치적 결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매우 당연한 상황이겠죠. 법위의 민주노총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공권력을 조롱하며 불법적 행위를 일삼은 이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대응은 늘 현 정부 내내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징역 3년에 한상균 위원장은 사면까지 단행하고 나선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는 법과 원칙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그 기준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평가가 쏟아집니다.
제가 썸네일에 먹튀를 위한 특별 사면이라 적기도 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때 새누리당에서는 광노현 먹튀 방지법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그는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국민의 열세 35억 원을 당선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반환해야 될 상황이 오니까 압류당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팔아버립니다. 이게 지난 2015년의 기사인데요. 광노현 35억, 공정택 28억, 선거비, 보전금, 미납. 당시 보도를 꼼꼼히 보니까 광노현 전 교육감은 35억 3,700만 원의 반환액 중 1,292만 원만 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있게 되는 보도 중에서 광노현 교육감이 미납한 수십억의 돈을 국가에 차곡차곡 납부했다는 보도 단 한 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고 있는